2-2 합금강. 합금강이란 용어 정의부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합금강이란 얘기는 탄소광에다가, 그러니까 탄소광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성질을 얻기 위해서 탄소광에다가 탄소 이외의 합금 원소를 첨가한 것이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크롬이나 니켈 같은 걸 첨가하는 걸 합금강 또는 특수강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합금이라는 의미는 금속에다가 한 가지 이상의 다른 원소를 첨가하는 것을 합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합금강의 특징을 보면은 첨가하는 합금 원소에 따라서 바로 새로운 특성이나 성질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탄소강보다 훨씬 열처리성도 좋아지고 기계적 성질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강인성도 좋아지는 것이 요 합금강이고요. 그리고 또 내식성, 내마멜성, 또 뭐 내열성, 또 뭐 전자기적 성질 등이 달라진다. 합금 원소의 영향을 보면은 뭐 전체적으로 높은 강도, 그 다음에 인성도 우수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내식성, 고온 내산화성, 그 다음에 고온과 저온에서 기계적 성질, 그 다음에 내마멜성, 피로 특성, 그 다음에 표면 경화할 때도 역시 그 표면이 잘 된다. 여기 이제 표면 경화 한번 볼까요? 표면 경화가 뭔가? 이거는 표면만 내마모성 또는 내피로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철강의 표면층만 경화한 거다. 이게. 그리고 내부는 인성을 그대로 있는 거. 그래서 결국은 표면은 단단하고 내부는 연한 거. 그 상태가 바로 표면 경화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합금원소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합금원소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니켈이 있는데요. 니켈이 들어가면 니켈은 강인성과 내식성과 내마물성이 좋아지는데요. 얘는 결정 구조가 FCC죠. 결정 구조가 FCC이기 때문에 인성도 좋고 내식성도 우수합니다. 근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니켈은 값이 비쌉니다. 그 다음에 크롬. 크롬은 조금만 들어가도 강도나 경도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내식성도 좋고, 내열성도 좋고, 그 다음에 작용성이라는데, 작용성은 이제 열처리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작용성이다. 그러면 작용성은 공냉을 해도 경화가 되는 거, 강도가 커지는 거죠. 경화가 되는 걸, 되는 성질을 이렇게 작용성 그렇게 표현합니다. 대부분 경도를 증가시키려면 열 처리할 때 급냉을 해야 되는데, 이 작용성이 좋은 거는 급냉을 안 하고 공냉을 해도 경화가 잘 된다는 의미죠. 이렇게 크롬이 들어가면 작용성이 좋아진다. 그리고 이제 탄화물을 형성해서 탄화물로 인해서 내마멸성도 좋아집니다. 이 탄화물이 크롬 같은 경우는 CR23C6 또는 뭐 CR4C 이런 등의 탄화물이 형성되는데요. 이런 탄화물 등이 좀 상당히 경도가 높아요. 얘들이 경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경도가 우수하다. 그래서 이 내마멸성이 아주 좋아진다. 망간 같은 경우는 망간은 강도도 좋고 경도도 좋고 내마멸성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치성 방지 효과가 있는데요. 치성 중에서 적열치성을 방지하는 거죠. 망간이 들어가면은 적열치성 방지입니다. 적열치성 방지. 치성 방지. 적열치성 방지인데, 이 적열치성은 S하고 O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망간이 들어가면 얘네들과 반응을 해서 이거를 제거하죠. 그렇게 되면 적열치성이 발생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몰리브덴. 몰리브덴은 니켈과 거의 비슷한 작용을 하는데, 그래도 얘도 역시 또 많이 들어가면 또 내마멸성도 이렇게 좋아지고, 그 다음에 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치성 방지 효과가 요 망간처럼 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적열치성도 있고, 또 하나 특징이 뜨임치성을 방지합니다. 뜨임치성 방지. 치성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치성 몰리브덴. 이따 뒤에 가면요, 요
각종 합금강의 특징에서 이거 들어간 강에 요 뜨임치성 방지한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규소가 들어가면은, 규소는 전체적으로 강도, 경도도 조금 향상되고, 그 다음에 내식성, 내마멸성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규소는 전자기전 성질이 아주 좋지요. 그 다음에 텅스텐 같은 경우, 텅스텐은 얘는 녹는 점이 상당히 높지요. 녹는 점이 가장 높지요. 3410도로 녹는 점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고온 경도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고온에서의 강도와 경도가 좋고, 그 다음에 내마밀성 향상하는데도 역시 아주 효과적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얘도 역시 탄화물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텅스텐 탄화물 같은 거 이런 걸 형성해요. 그 다음에 코발트도 역시 코발트 자체가 또 고온 강도가 상당히 큰데, 뭐 고온 강도나 경도를 크게 한다. 얘도 역시 그 탄화물을 형성합니다. CO 이런 탄화물 형성, CO2 이런 탄화물. 그 다음에 바나듐 같은 경우도 여기 있는 몰리브덴하고 거의 비슷한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화성도 증가시키고, 얘도 역시 탄화물을 형성합니다. V, 퍼시 이런 탄화물. 아까 여기 있는 몰리브덴도 역시 탄화물을 형성하거든요. MO2C 같은 거 이렇게. MO2C, 몰리브덴 이렇게 탄화물 형성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구리 같은 경우는 뭐 크롬 또는 크롬 텅스텐과 함께 사용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그 효과가 좀 커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내산성을 이렇게 증가시키는 것이 구리입니다. 그 다음에 티타늄은 여기 있는 바나듐 같은 거하고 비슷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얘도 역시 탄화물 형성이 잘 돼요. 그래서 얘도 TIC 같은 탄화물 형성하고, 그러면 이런 탄화물들이 형성되는 거 보면요, 크롬 탄화물, 몰리브덴 탄화물, 텅스텐 탄화물, 코발트, 바나듐, 티탄 탄화물, 얘네들은 나중에 탄화물이 형성되는 얘네들은 공구강에서 뭐 내마멸성 향상시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탄화물입니다. 합금강은 그 성분에 따라서 좀 나누기도 하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요거는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나눈 거 보면, 구조용 합금강 하면 구조는 구조물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구조물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차판 또는 뭐 자동차 부품 또는 다리 또는 건축, 철근 같은 거, 그런 것이 구조물이고요. 공구용 합금강 하면 저는 공구에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뭐 각종 바이트 또는 금형 같은데 그런 데 쓰이는 것이 공구용 합금강입니다. 그 다음에 내식 내열로는 저는 부식이 안 되고 높은 온도에 견디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식기 같은 데 쓰이는 스테인리스 강 또는 그 내식 그 내열 전용, 뭐 예를 들어서 엔진 부품 이런 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수 목적용으로는 쾌삭, 잘 깎이게 하는 강, 그 다음에 스프링용, 뭐 내마벨 강한 거, 그 다음에 베어링에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자석용 강, 그 다음에 저 교소강판 또는 뭐 철심 재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불변강, 뭐 온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것 등이 특수 목적에 이렇게 사용하는 강을 특수 목적 강이라 한다. 자, 그럼 이 강을 하나씩 알아봅시다. 첫 번째, 구조용 합금강을 보면, 구조용 합금강은 일반 구조용 탄소강보다 훨씬 더 강도도 조여되고 우수한 기계적 성질, 그 다음에 뭐 담금질도 잘 되고, 그래서 기계 부품이라든지 또는 각종 구조물을 만드는 강제, 철근 같은 데 사용한다고 했죠. 거기에 사용하는 걸로 주로 강인강이라고 있습니다. 강인강은 강도와 인성이 우수한 강입니다. 그래서 강도도 크지만은 인성도 우수한 강이다. 그래서 강인강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니켈이라든지 크롬, 텅스텐, 몰리브덴 또는 규소 이런 것 등을 약간 첨가합니다. 많이 첨가하진 않고 조금만 첨가를 해서 한 것이 강인강이다. 그래서 얘네들은 대부분 다 열 처리를 사용합니다. 열 처리하면 담금질
뜨임인데 그래서 QT 합니다. Q 당금질 영어로 캔칭이거든요. 그래서 Q 뜨임 템퍼링 그래서 QT 열처리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QT 열처리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강인강이다. 여기 용어 정의 한번 볼까요? 당금질 하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강도 증가시키기 위해서 가열한 다음에 물이나 기름뚝에다 담그는 거죠. 저기 가면 볼 수 있죠. 대장간에 가면. 그 다음에 뜨임은 이렇게 당금질 하면은 경도는 증가하고 강도는 증가하는데 그 대신 인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인성을 좀 증가시키기 위해서 다시 살짝 가열합니다. 그래서 다시 살짝 가열했다가 공냉을 하면 조직이 다시 약간 연해져요. 그러므로 인해서 인성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경도가 커지는 거고 당금질하면 경도가 커지고 경도와 강도가 커지는 거고요. 강도가 커지고 얘는 뜨임을 하면 인성이 커지는 거죠. 인성이 증가한다. 그래서 강인강의 첫 번째 니켈강입니다. 얘는 SN 이렇게 표현합니다. SN강. SN강. 이때 S는 강을 의미합니다. 강, 스틸을 의미하는 거고 강을 의미하고 N은 이제 니켈이 들어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SN. 니켈이 들어갔기 때문에 니켈의 특징인 인성, 그 다음에 뭐 내식성, 내마밀성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니켈강을 적절하게 열처리하면 인성이 탄소강보다 5배 내지 6배 상당히 증가하죠. 그 다음에 내식성과 내매물성도 좋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니켈은 값이 비쌉니다. 값이 비싼 가장 큰 단점이 이 니켈입니다. 값이 비싸다는 게. 그 다음에 이제 크롬을 집어넣는 게 있어요. 크롬강. 그래서 얘는 그래서 SCR 그렇게 표현합니다. SCR강. SCR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크롬강이다. 니켈 대신 이제 크롬을 집어넣은 거죠. 크롬만 집어넣어서 당금질도 잘 되고 뜨임도 잘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크롬은 한 1% 정도까지. 그래서 이 크롬은 자원도 풍부하고 값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이다. 그 다음에 망간 같은 경우, 망간은 역시 강도 증가시키는데 가장 경제적인 합금원표입니다. 망간이 싸거든요. 크롬보다 더 쌉니다. 그 다음에 망간은 탄소강에 작용성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작용성을 한번 볼까요? 작용성은 당금질을 하면 아까 당금질 할 때 당금질 하려면은 급냉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작용성은 당금질 할 때 급냉을 하지 않고 공기 중에서 방냉 그러면 천천히 냉각하는 거죠. 천천히 냉각해도 그 경도가 큰 여기 있는 마텐자이트 조직이 형성되는 거죠. 그러면 굳이 급냉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성질을 갖는 걸 보고 작용성 그렇게 표현합니다. 대부분 니켈이라든지 크롬, 망간 등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런 작용성이 아주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망간이 또 많이 들어가면 조직이 오스테나이트로 바뀐다. 이거 밑에서 또 설명하고. 그리고 또 망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요 황이 있는 강에서 그거의 치성화를 방지하는 거죠. 즉 적열치성 방지라고 했죠. 적열치성 방지. 적열치성 방지가 또 이제 망간이다. 그래서 이제 망간강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망간을 한 2% 정도까지 집어넣은 이제 저망간강 또는 듀콜강 그렇게 표현합니다. 망간 2%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얘는 강도도 크면서 인성도 우수합니다. 대부분의 배 같은 거 만들 때 또는 차판 그다음에 건축물 그다음에 다리 에치빔 같은 거 그런 데 사용하는 것이 이 듀콜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망간강이 있습니다. 얘는 망간을 10 내지 14%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헤드필드 강이라고 합니다. 이 강이 바로 조직이 오스테나이트입니다. 조직이 오스테나이트. 그래서 얘는 내마밀성이 아주 좋아요. 잘 닳지도 않고 그 다음에 충격성도 우수합니다. 잘 깨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내마밀성, 내충격성, 그래서 또 조직이 여기는 오스테나이트, 그래서 인성도 아주 좋고, 그래서 대부분 파쇄 장치 아니면 기차 레일 아니면 구착기, 저 포크레인 앞에 달린 거죠. 그다음에 또는 뭐 아변기에 사용하는 것이 요 헤드필드 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하고 갈까요? 요 조직이 오스테나이틴 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오스테나이틴 강, 요것도 이제 자주 나오거든요. 조직이 오스테나이트 인 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고만간강 헤드필드 강이 있고요. 두 번째가 188 스테인리스 강 있죠. 188 스테인리스 강. 얘를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 강이라고 하죠. 오스테나이트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만간강하고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 이 두 가지는 조직이, 평상시 조직이 오스테나이트다. 이거 잘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니켈 크롬 강이 있습니다. 니켈하고 크롬의 성질을 두 개를 같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기호로 SNC, 그렇게 표현합니다. SNC 강. 그래서 탄소강의 니켈과 크롬에서 여러 가지 효과를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열 처리가 잘 되고 질량 효과가 적다, 그렇게 합니다. 질량 효과는 여기 한번 볼까요? 질량 효과. 금속의 열 처리에서 금속의 질량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가 달라지는데요. 보면은 그 중심 부분하고 표면 부분하고 경도가 틀려집니다. 열 처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을 때 이쪽 표면부 부분은 냉각 속도가 빠르겠죠. 담금질을 하면 냉각 속도가 빨라지는데, 이 안쪽 부분은 냉각 속도가 여기는 느려지고 여기는 빠르고, 그럼 여기는 경도가 커지는데 여기는 경도가 작아지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질량 효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질량이 이렇게 작은 거, 물체가 작은 거는 이 안에까지 경화가 다 되죠. 근데 이렇게 질량이 큰 거는 안에 부분은 경화가 잘 안 되는 거다. 그것이 이제 질량 효과인데, 그래서 질량 효과가 적다는 얘기는 이 안에까지 경화가 잘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질량 효과가 적다, 이 안에 부분까지 전부 다 경화가 쉽게 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즉 열 처리가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름이 커도 중심부까지 균일하게 담금질이 잘 된다. 그리고 뭐 내마멸성과 내식성이 우수하다. 얘의 특징과 얘의 특징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그 대신 얘는 열전도성이 조금 나쁜 것이 단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단점이 뭐냐면요, 뜨임을 할 때, 담금질하고 뜨임할 때 뜨임 시 취성이 발생합니다. 취성 발생하는 건데, 요걸 보고 뜨임 취성이라고 해요. 뜨임 취성. 얘의 단점이 요 뜨임 취성이 문제점입니다. SNC가.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는 것이 몰리브덴을 집어넣은 거예요. 아까 그 몰리브덴을 집어넣으면 뜨임 취성을 방지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얘는 SNCM 이렇게 표현합니다. SNCM. 니켈 크롬 몰리브덴. 그래서 니켈 크롬 강에다가, 여기 있는 니켈 크롬 강에다가 몰리브덴을 0.3%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해서 니켈 크롬 강의 특징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강인성, 그 다음에 담금질성, 그 다음에 요거 뜨임 매진을 완화한다. 바로 요겁니다. 뜨임 취성을 없애는 거죠. 몰리브덴이 들어가면 뜨임 취성 방지다. 그러면 해서 가공도 잘 됩니다. 그래서 고온에서 고온 가공성도 아주 좋아진다. 그 다음에 크롬 몰리브덴 강이 있습니다.
여기 SNCM 강에서 니켈 값이 비싸니까는 니켈 대신 모리브덴을 더 좀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S 이거는 CM 이렇게 표현합니다. SCM. 니켈이 빠져 있죠. 그래서 니켈 크롬 강에서 니켈 대신 몰리브덴을 집어넣은 거다. 몰리브덴을 더 많이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 해서 강인성과 내식성을 향상시킨 거다. 그래서 값이 비싼 니켈 대신 몰리브덴을 조금 더 집어넣고 그 다음에 크롬을 조금 더 늘리고 그런 것이 SCM이다. 그러면서 용접성 좋고 경화능이 크고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몰리브덴이 들어갔기 때문에 뜨임 매징도 적어지고요. 그다음에 고온 가공성도 상당히 우수하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경화능 한번 볼까요? 경화능하면 강을 담금질했을 때 얼만큼 경화가 되는가. 즉 경화능이 좋다는 얘기는요. 쉽게 담금질이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담금질이 된다? 쉽게 경화가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아까 요 위에 보면은 질량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이제서 작용성도 있었죠. 그럼 요 세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면요. 경화능이 좋다. 이쪽이 잘 안 써지니까 이쪽 써. 경화능이 좋다. 그러면은 작용성도 좋은 겁니다. 작용성도 좋은 거다. 그 대신 질량 효과는 낮아진다. 그렇게 되죠. 왜 그러냐면 질량 효과가 크다는 얘기는 뭐 내부까지 경화가 잘 안 되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잘 알고 있어요. 경화능이 크다, 작용성이 크다, 질량 효과는 감소한다. 그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표면 경화용 합금강. 이거는 표면은 높은 경도를 갖고 그러면 얘는 마모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내마모를 유지하고 내마모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내부는 강인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면은 경도가 높고 얘는 일부러 강하게 하는 거. 얘는 좀 연성을 유지하고 하는 거고 그런 것이 이제 표면 경화용 강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처음부터 강인한 강에다가 다른 처리를 해서 표면만 높은 경도를 이렇게 갖게 하는 걸 보고 표면 경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을 이렇게 표면 경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침탄, 질화, 그다음에 고주파, 뭐 쇼피닝, 또는 침탄, 질화, 저거 같네 화염 경화 그런 것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알아보면 침탄 강은 침탄을 하는 거죠. 탄소를 침투하는 겁니다. 얘는 탄소 침투하는 겁니다. 그러면 탄소가 침투하려면은 강 자체가 탄소 성분이 적어야 돼요. 그래서 탄소 성분이 적은 대부분 이런 강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보면 탄소 성분이 0.25% 이하입니다. 25% 이하. 여기다가 탄소를 침투하면 표면만 이런 것과 여기 탄소하고의 탄화물이 형성되면 그러면 표면은 탄화물에 의해서 경도가 커지고 내부는 원래 SNCM 강 이거 갖고 있는 인성이 좋은 걸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이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침탄강입니다. 침탄강은 반드시 침탄하고 나서 열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침탄강은 순서가 보면 처음에 풀림 처리를 하고 풀림 열 처리하고 그다음에 침탄 열 처리하고 그다음에 1차 담금질하고 그다음에 2차 담금질하고 그다음에 뜨임을 하고 이런 복잡한 열 처리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침탄 처리인데 질화용 강은 질화라는 얘기는 이제 질소를 침투시키는 거죠.
질소를 침투시키려면 질소하고 화합물을 이루는 원소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얘는 탄소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것 등이 이런 원소가 있어야 된다겠죠. 역시 질소하고 질화물을 형성하는데 그런 것 등이 뭐냐면 알루미늄이라든지 크롬, 바나듐, 그 다음에 또 티타늄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 등은 요 질소하고 해서 질화물을 형성합니다. 이때 이 질화물은 여기에 있는 탄화물보다 훨씬 더 경도가 높습니다. 표면 경도. 그리고 얘는 특징이 별도의 열 처리를 하지 않아요. 얘는 별도의 열 처리, 1차 단검질, 2차 단검질, 뜨임 이런 것들 하는데 얘는 열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품 변형도 없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주 저온에서 좀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변형도 없고, 얘는 좀 고온에서 하거든요. 침탄은 고온에서 하는데 얘는 고온에서 고온 실시하는데 얘는 저온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이런 변형이 적어요. 그 다음에 고주파 경화강, 고주파 열 처리로 해서 표면만 경화시키는 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탄소강에다 크롬이나 몰리브덴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강을 합니다. 그러면 해서 표면만 이렇게 열을 받아갖고 경화가 됐기 때문에 얘는 표면은 높은 강도, 그 다음에 내부는 인성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 고주파 경화다. 그 다음에 공구용 합금강. 공구용 합금강은 공구에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칼날, 바이트, 커터, 드릴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절삭성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충격에도 잘 견뎌야 되고, 또 내마벨에도 잘 견뎌야 되고, 그 다음에 변형 저항에도 또 잘 견뎌야 되고,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공구강입니다. 그리고 또 공구강의 또 하나 특징이 평상시 온도에서도 경도가 커야 되지만은 가열할 때도 가열에 의해서 즉 고온에서도 경도가 상당히 커야 된다. 그래서 얘 같은 거는 또 임상 내마멸 정도 크지만 아까 여기 했지만 또 그 다음에 또 열처리에 의해서 변형도 적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얘는 또 열처리 온도가 상당히 높아요. 공구강 쪽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어야 된다. 이렇게 전 공구 재료가 구비해야 할 조건 이렇게 5가지가 있다. 요거는 좀 잘 알아두세요. 이거는 시험에 아주 잘 나온 겁니다. 그래서 상온과 고온에서 경도가 높아야 된다. 그 다음에 내마멸성이 커야 된다. 강인성이 커야 된다. 그 다음에 열처리와 공작이 용이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가격이 저렴해야 된다. 이 5가지 아주 중요합니다. 자, 공구강의 종류 보면 첫 번째 이제 합금 공구강인데 합금 공구강도 다시 탄소 공구강이 있고 일반 합금 공구강이 있습니다. 탄소 공구강은 보통 STC로 표현해요. 얘는 이제 고탄소 공구강입니다. 그래서 얘는 탄소가 보통 한 0.6% 이상, 0.6%에서 1.2% 정도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 이 STC 강입니다. 탄소 공구강. 얘는 고온 경도가 아주 낮아요. 고온이 되면 경도가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고속 절삭이나 강력 절삭에는 좀 부적합하다. 거죠. 그래서 얘는 일반 절삭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금 공구강. 이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특수 원소를 좀 많이 집어넣은 거죠. 저합금강하고 틀린 것이 아까 강인강하고 틀린 것이 이런 크롬, 텅스텐, 망간 이런 것 등을 많이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 인해서 얘네들이 탄화물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금속과 금속 성분과 탄소가 결합해서 이렇게 탄화물을 형성하는 이 탄화물들이 전부 다 요거의 나쁜 성질을 개선하는 것이 합금 공구강이다. 용도에 따라서 절삭용이 있고 내충격용이 있고 그 다음에 게이지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절삭용 같은 경우는 보통 절삭성이 아주 우수해요. 그래서 이런 건 톱 같은데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 함유량을 높이고 크롬이나 텅스텐 반화분을 첨가한 것이다.
내충격 같은 경우는 충격에 잘 견뎌야 돼요. 그래서 충격에 잘 건디려면 탄소가 좀 적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탄소가 많은 거고 얘는 탄소가 조금 낮춘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좀 펀치라든지 망치라든지 그런데 또는 뭐 그 금형 같은 거. 그래서 잘 안 깨지게끔 여기는 인성을 부여한 것이 내충격용 합금 공구함이고, 그 다음에 게이지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게이지이기 때문에 팽창계수가 아무래도 적여야겠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치수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또 뭐 담금질에 의한 변형 이런 것들이라서 변형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팽창계수 그러면 물체가 온도 1도 올라갈 때마다 대부분 길이가 증가하는데 그거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 팽창계수입니다. 팽창계수가 너무 크다. 그럼 예를 들어서 기차 레일을 생각해보면 가끔 보면 우리 인터넷에 저런 게 나옵니다. 무슨 어디 인도에서 너무 온도가 올라가고 기차 레일이 반듯해야 되는데 이렇게 휘어지는 이렇게 있거든요. 이제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팽창계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치수 변화가 없다 그랬거든요. 요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시간에 따른 치수 변화를 보고 경련 변화 그렇게 표현합니다. 경련 변화. 그래서 가끔 요 경련 변화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자주 합니다. 이런 경련 변화가 적은 것이 여기 있는 게이지용 강이다. 그 다음에 고속도 강이 있습니다. 고속도 공구강 또는 뭐 고속도 강이라고 하거든요. 고속도 강은 SKH 그렇게 표현합니다. SKH 또는 S가 아니라 HSS 강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HSS 강 또는 SKH 보통 KS 규격에서는 SKH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는 특징이 텅스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텅스텐이 보통 가장 일반적인 것이 1841형이 있거든요. 1841형이 있는데 18%가 텅스텐, 4%가 크롬, 1%가 바나듐 여기 있습니다. 18% 텅스텐, 크롬, 4%, 1% 바나듐. 그다음에 탄소가 이 정도, 고탄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절삭 공구항의 일종인데 일반 절삭 공구항보다 훨씬 더 그 절삭 성능이 우수하다. 그리고 얘는 뜨임을 하면은 다시 500에서 600도씨에서 다시 경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500에서 600도씨에서 경도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고 요거는 보고 뭐라 그러냐면요. 2차 경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2차 경화. 2차 경화. 500에서 600도씨에서 뜨임을 할 때 다시 경도가 증가하는 현상. 그걸 보고 2차 경화합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온에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고속도 공구항은 크게 텅스텐계가 있고 그 다음에 몰리브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W계, 얘는 M계 이렇게 표현하는데 얘는 가장 일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텅스텐계 하면 기본이 1841형이 있고 그 다음에 1441형도 있어요. 1841형이 있고 그 다음에 1441형이 있어요. 얘가 텅스텐이라고 했죠. 얘가 크롬이고 얘가 바나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텅스텐계는 보면 풀림하면 경도가 낮아진다. 이렇게 경도가 낮아지면 해서 다양한 형상으로 이렇게 제작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만들고 나서 QTL 처리를 하면은 역시 그러면 강도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내막성이 이렇게 좋아지는 게 그게 W계고 몰리브덴계는 W를 좀 줄이고 몰리브덴을 첨가한 겁니다. 그래서 몰리브덴을 집어넣으면 석출경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복합 탄화물이라는 게 생성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탄화물뿐이 아니라 몰리브덴과 다른 복합 탄화물이 형성되는 것이 이 M계다. 그래서 이제 텅스텐을 줄였기 때문에 텅스텐도 역시 값이 비싸거든요. 그 대신 몰리브덴을 집어넣기 때문에 값이 비교적 작고, 그다음에 이제 비중도 작아요. 이 텅스텐계, 아까 텅스텐이 온도도 높지만은 비중도 많이 커요. 비중이 얘가 18인가 그래요. 그러면 철이 7.8이니까 거의 한 2.5배 정도 무거운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많이 들어갔으니까 얘는 상당히 무거워요. 근데 그거를 텅스텐을 줄이고 여기 있는 몰리브덴을 집어넣기 때문에 얘보다 W계보다 M계가 이제 비중이 작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보다 훨씬 더 인성이 높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이 텅스텐계는 텅스텐 때문에 요 담금질 온도가 상당히 높아요. 얘는 담금질 온도가 보통 1250도 1200도 정도 이렇게 됩니다. 1200에서 1250도 이렇게 되는데 얘는 그렇게 높질 않아요. 그거보다 낮습니다. 얘는 보통 한 1150, 1100, 이쪽 저쪽인데요. 그 정도로 이렇게 열처리 온도가 낮기 때문에 얘보다 훨씬 더 열처리하기가 쉽다 이렇게 되는 거죠.